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 11번부터 모시겠습니다. 문제 11번 투자율 뮤1 및 뮤2인 두 자성체의 경계면에서 차력선의 굴절 법칙을 나타내는 식은 물었네요. 자성체의 경계면의 조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종류의 물체가 접해 있는 면이 있거든요. 이게 투자율이 뮤1, 이게 투자율이 뮤2이다. 이런 경계면에 이게 경계면이 되는데요. 경계면에 자개가 이렇게 입사한다. 입사 자개라고 씁니다. E1, H1. 여기서 굴절하죠? 굴절 자개를 H2로 씁니다. 이럴 때 이 입사점에다 수직선을 세워놓으면 이걸 법선이라고 쓰거든요. 법선과 입사하는 자개가 이룬 각도를 세타1이요. 굴절하는 자개와 법선과 이룬 각도를 세타2라. 이럴 경우에 여기서 경계면에서 어떤 법칙이 생기느냐면은 이런 식이 생깁니다. 1번 이게 굴절의 법칙이거든요. 자성체의 굴절의 법칙. 일식. 자개 H1호의 사인 세타 1호는 H2의 사인 세타 2 값과 같습니다. 이게 자개의 접선 성분은 서로 같다 이렇게 쓰는 것이거든요. 이식. 여기다 자개 H1에다가 투자율 뮤1을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P1이 됩니다. 여기도 뮤2에다 H2를 곱해주면 무엇이 된다? H2를 곱해주면은 B2가 되어서 자속의 밀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속의 밀도는 어떤 식이냐면은 B1호의 코사인 세타 1호는 B2의 코사인 세타 2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속의 밀도는 이건 법선 성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성분을 수직 성분이라고 쓰고 이걸 접선 성분이라고 쓰거든요. 이건 접선. 그래서 자개는 접선 성분이 경계면 양측에서 서로 같고 자속의 밀도는 법선 성분이 경계면 양측에서 서로 같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이 식으로 이 식을 나눠보실까요? 이 식으로 이 식을 나누면 이 식은 이런 뮤1H1 쓸 수 있거든요. B1은 코사인 세타 1. 이는 뮤2H2 코사인 세타 2가 되거든요. 그럼 나눠주면 어떻게 된다? 나눠주면은 H1, H1, H2, H2 소거되어서 뮤1분의 1 탄젠트 세타 1호는 뮤2분의 1 탄젠트 세타 2가 됩니다. 자, 따라서 탄젠트 세타 2를 여기 나눠주고 그럼 뮤1으로 여기다 곱해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뮤2분의 뮤1호 값은 무엇이냐? 이걸 나눠주고 나눠줬으니까 나눠줘야 되겠죠?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이 되겠습니다. 탄젠트 값은 항상 각도 세타에 비례하거든요. 그럼 세타 2분의 세타 1에 비례한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투자율이 여기가 크다. 투자율이 크면은 굴절 각도 투자율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타 2가 커지게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요 세타 1보다 세타 2가 크죠.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 뮤1과 뮤2의 관계에서 뮤2가 커야 됩니다. 투자율 아래에 있는 하단부의 뮤2가 투자율이 큰 값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자성체에서의 경계면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찾으시면은 뮤2분의 뮤1은 탄젠트가 돼야 되니까 다 틀렸고 여기 있네요. 3번. 뮤2분의 뮤1은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과 같은 값을 가져야 되겠죠. 여기는 각도가 바뀌어 있습니다. 각도가 바뀌기 때문에 안 되고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12번) 코로나 방전이 3 곱하기 10의 6승 볼트/미터에 난다고 하면은 반지름이 10cm인 도체구에 저축할 수 있는 최대 전하량은 몇 쿨럼인가 물었네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반지름이 10cm인 이런 구도체가 있습니다. 반지름 A로 쓸까요? A가 0.1m인 도체가 있죠. 1m인 구도체가 있다. 여기에 Q쿨럼의 전하를 추가시켰더니 이 전하를 서서히 증가시켰습니다. 증가시켰더니 어디에서 방전이 일어났다? 코로나 방전이 여기서 코로나 방전이 일어났는데 코로나 방전이 3 곱하기 10의 6승
볼트/메타에서 코로나 방전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 구도체에 줄 수 있는 요 전하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구도체에 전위차를 쭉 가다 보면은 여기서 공기의 절연 파괴됩니다. 이게 절연 파력, 이게 절연 내력이거든요. 절연 내력. 요 절연 내력이 코로나 방전이 일어나는 관계인데요. 요 절연 내력이 곧 무엇과 같다? 전개의 세기와 같은 값이 됩니다. 절연 내력과 전개의 세기는 같거든요. 단지 절연 내력이라는 것은 스칼라이고 이 전개의 세기는 벡터일 뿐이지 크기는 같은 것입니다. 코로나 방전이라는 요 순간이 바로 요 구도체 표면의 전개의 세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개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 구도체에 줄 수 있는 이 전하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구도체 표면에서의 요 표면에서의 전개의 세기 공식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구도체 표면의 전개의 세기는 얼마이냐? 이는 되겠죠? 4파이 주위 매질이 진공 중이다. 이필론 제로분의 1 못에 거리의 반비례인데 반이름이 Am이다. 그럼 거리 A의 제곱분의 Q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Q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다 주어졌죠? 절연 내력이 바로 전개의 세기며 코로나 방전이 절연 내력이 되고 절연 내력이고 전개의 세기다 이 얘기죠. 반이름도 주어졌고 그럼 이 Q 구하는 거야. 뭐 쉽네요. 절연 내력은 3 곱하기 10의 6승 됐고 4파이 필론 제로분의 1은 9 곱하기 10의 9승이 되겠죠? 반지름은 이 구도체의 반지름을 얘기하는데 0.1m라고 주었습니다. 제곱분의 Q. 여기서 Q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구도체에 축적할 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전하 Q는 얼마이냐? 나눠주고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 구도체에 줄 수 있는 전하 Q는 무엇이 된다? 3 곱하기 10의 6승을 9 곱하기 10의 9승으로 나눠주고 밑에 있는 걸 곱해줘야 되겠네요. 0.1의 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얼마가 됩니까? 3분의 1이 됐네요. 3분의 1은 마이너스 3승에 마이너스 2승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3승에 마이너스 2승은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겠네요.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쿨롬이라는 전하를 축적할 수 있다. 그럼 10의 마이너스 5승이 돼야 되니까 이것만 찾으시면 되겠네요. 1을 3으로 나눠주니까 0.33이 되겠네요. 그래서 보기에서 찾으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13번 반지름이 3mm와 4mm인 2개의 절연 도체구에 각각 5V와 8V가 되도록 충전한 후에 가는 도선으로 연결할 때 공통 전위는 몇 볼트인가? 자, 반지름을 우리는 뭐로 본다? 반지름을 그냥 정렬능량 C로 봅니다. 우리 독립된 구도체의 정렬능량 C는 무엇이 된다? 4파이 입실론 제로 곱하기 A가 되거든요. 이게 구도체의 정렬능량이죠. 그래서 그냥 이 반경에 항상 정렬능량이 필요한데 그냥 반지름을 정렬능량 C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C1은 얼마이다? C1은 3mm니까 3 마이크로페럿이든 페럿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C1은 3 마이크로페럿이며 C2는 4 마이크로페럿이다. 여기에 각각 V1은 얼마를 전해체를 가했다? V1은 5V의 전해체를 가했고 V2에는 8V의 전해체를 가해서 차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 두 개의 구도체를 가는 도선으로 연결했다. 그러면 가는 도선으로 연결하면 병렬 접속이 되는 것입니다. 구도체의 정렬능량이 각각 C1, C2였는데 C1, C2 여기에 전위차 V1V를 가해줬죠. V1이 이꼬로 5V를 가해줬고 여기는 V2 이꼬로 8V를 가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차지 되는 전하가 있을 것이죠. 전하는 항상 CV가 전하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C1 콘덴서에 축적되는 전하 Q1은 C1 V1이니까 C1 곱하기 V1은 5, 3, 15가 되겠습니다. 15쿨롬. 그럼 Q2, 이 콘덴서에 이 도체에 축적되는 전하 Q2는 무엇이 된다? C2 곱하기 V2가 되니까 4, 8이 32가 되겠네요. 32. 자, 이래서 얘들을 가는 도체로 연결하면 병렬 접속이 된 것이며 이때 공통 전위는 얼마인가? 이 공통 전위를 구하라는 문제이거든요. 공통 전위를 구하라. 그럼 공통 전위 V0는 합성 정렬능량 C0로 합성 전기량을 나눠주면 이게 공통 전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개의 구도체가 병렬 접속이다. 가는 도체로 연결하면 전위체가 같아져서 병렬 접속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합성 정렬능량은 3과 4가 병렬이니까 합해주면 되겠죠. 합 3 플러스 4분의
합성 전기량이라는 것은 전하는 것은 Q1 플러스 Q2면 되겠죠. 그러면 Q1, Q2니까 47이 되겠네요. 47. 15 플러스 32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7분의 47이 됐습니다. 49는 77인데 7이 약간 안 되네요. 그럼 6점 얼마가 되겠네요? 6.71 정도가 나오겠네요. 6.71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합성 전위차는 6.71V가 되더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14번 보시겠습니다. 금속 도체의 전기 저항은 일반적으로 온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금속 도체입니다. 도체의 저항과 온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도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선이라고 보면 되겠죠. 동선 도체라. 이럴 때 지금 온도가 T도시입니다. T도시일 때 이 도체의 저항값이 R로 20로 T였거든요.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온도가 라지 T도시로 올라갔다. 온도가 올라갔을 때 그때의 저항을 R로 라지 T라고 놓으면은 이 저항값은 얼마가 되느냐? 이 저항값은 이렇게 됩니다. 온도가 오르기 전 T도시일 때의 저항값 R로 20로 T에다가 1 플러스 알파 T도시일 때의 이 도체의 온도 계수라는 것입니다. 온도 계수의 라지 T도시 마이너스 스몰 T도시 이런 저항값으로 변화하거든요. 이게 온도에 따른 저항값의 변화이거든요. 그럼 어떤 값에 해당하니? 이 값에 해당하니? 이만큼 더해줬으니까 무조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증가합니다. 이런 것을 정특성이라고 씁니다. 부특성은 내려가면 부특성이고 올라가면 정특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도체의 온도에 따른 저항값은 정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죠. 자, 보기를 보실까요? 전기저항은 온도의 변화와 무관하다. 아닙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항상 저항값이 변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무관하지 않죠? 관계가 있습니다. 2번 전기저항은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 정특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플러스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저항값이 증가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게 크거든요. 큰 값이 가는 것이 크다. 그래서 정특성을 가진다. 이건 발음편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보십시오. 전기저항은 온도의 변화에 따라 부특성이다. 도체는 정특성이어야 됩니다. 틀렸죠? 금속 도체의 종류에 따라 전기저항의 온도 특성은 일관성이 없다. 도체일 땐 전부 다 정특성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액체성 또는 기체성일 때는 이럴 때 부특성을 갖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도체일 때, 금속 도체일 경우에는 전부 다 정특성을 갖더라.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15번 자기 인덕턴스와 상위 인덕턴스와의 관계에서 결합계수 K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합계수라는 것은 두 개의 코일이 있을 때 두 개의 코일이 있다. 두 개의 코일이 예를 들어서 이런 코일이 있습니다. 이런 코일이 있다. 예, C1 코일이요, C2 코일이 있다. 이럴 때 이 C1 코일의 인덕턴스가 L1이요, C2 코일의 인덕턴스가 L2이다. 이럴 때 이 결합계수, 두 개의 코일의 결합을 나타내는 개수, 결합계수 K는 어떻게 된다? 결합계수 K는 루트 L1, L2분의 상호 인덕턴스 뮤추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결합계수라고 쓰죠. 그럼 이 결합계수는 이런 두 개의 코일에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달라지냐? 영향을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고 영향을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이 결합계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이거든요. 자, 한번 보실까요? 우선 이 상호 인덕턴스는, 이 뮤추럴은 이 코일의 이 거리, 여기서 어떤 선분에서 이 거리 있죠? 이 거리 R에 유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상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위치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것은 관계가 있죠. 이 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코일의 크기, 이 코일의 크기가 이 반경이 뭐 R1m이냐 아니면 이게 크냐, 이 코일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크기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크기, 위치는 관계가 있죠. 그리고 크기가 곧 무엇이 됩니까? 이런 크기는 이제 건수를 얘기하는 것도 되고, 건수를 한 번 가느냐 두 번 가느냐 그런 것이 되고, 형상 모양이 어떻게 이렇게 놓여야 되냐 이렇게 놓여야 되냐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놓여져 있는 형상, 위치에 따라서 변화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부 다 이 상호 인덕턴스가 전부 다 뭐에 관계가 있다? 이런 형상과 위치에 관계가 있으며, 이 코일의 이 자기 인덕턴스는 코일의 크기, 건수를 이번 몇 태를 갖느냐 코일의 크기에 따라서 이 인덕턴스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형상, 크기, 위치는 전부 다 관계가 있는데, 재질, 요 코일의 재질을 동선을 썼느냐 알루미늄을 쓰느냐 이런 재질에는 이 관계가 없습니다. 결합계수와 재질과는 관계가 없더라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코일의 형상과 코일의 크기와 코일의 위치에 따라서 결합계수는 변화하는데 재질과는 관계가 없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16번 보시겠습니다. 두 종류의 금속 접합면에 전류를 흘리면 접속점에서 열의 흡수 또는 발생이 일어나는 현상. 두 종류의 금속체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금속체, 동, 콘스탄탄, 니켈, 크롬 여러 가지 금속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금속체들을 이렇게 접합을 시켜놓고 여기다 뭘 흘려준다? 전류를 흘려줍니다. 2V의 기전을 공급해서 이렇게 Iampe어의 전류를 흘려준다.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여기 접합점에서 한쪽에서는 온도 T1도씨로 온도가 올라가고, 한쪽에 접합점의 온도 T2도씨로 온도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금속체를 페루프라여서 거기에 기전력을 공급해서 전류를 흘려줄 때 한쪽에서는 열의 발생이 있고, 발생과 한쪽에서는 열의 흡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에 의해서 열의 발생과 열의 흡수가 일어나는 효과, 이런 효과를 누가 알아냈다? 그것을 펠티의 효과라고 씁니다. 펠티어라는 걸 알아냈다. 펠티의 효과. 이것을 펠티의 효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접합점에 전류를 흘리면 접속점에서 열의 흡수 또는 발생이 일어나는 효과, 이런 현상을 펠티의 효과라. 재백 효과, 펠티의 효과, 답은 2번이 되었죠. 펠티의 효과 2번이 되겠습니다. 재백 효과는 역현상입니다. 원래 두 종류의 금속체를 페루프라고 거기에 온도를 달리 열 때 전류가 흐르는 현상은 재백 효과입니다. 그래서 재백 효과와 펠티 효과는 역관계이거든요. 톰슨 효과는 단일 금속에서도 어떤 전류를 흘려줄 때 열의 발생과 흡수가 일어나는 효과가 있는데, 이건 단일 금속에서 나오는 효과는 톰슨입니다. 이건 단일 금속에서 나온다. 단일 금속에서 전류를 흘려줄 때 열의 발생과 흡수가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톰슨 효과이며, 코일의 상대 위치, 이것은 저는 관계가 없네요. 자, 그래서 두 종류의 금속체는 두 종류일 때는 펠티의 효과이다. 이것이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17번 보시겠습니다. 위치함수로 주어진 벡터량이 E 이꼬로 XYZ 이꼬로 IEX 플러스 JEY 플러스 KEZ이다. 나블라와 내적, 나블라도 또 E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물었네요. 자,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전개의 색이 2가 주어져 있는데 전개의 2가 벡터 함수로 주어졌습니다. 이는 기본 벡터입니다. i, ex 플러스 j, ey 플러스 k, ez. 이게 전개의 세개가 직각 좌표로 주어졌죠. 미분연산자가 있는데 미분연산자 나블라로 씁니다. 나블라는 무엇이 된다? 나블라는 것은 i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플러스 j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플러스 k 라운드 z분의 라운드에서 이건 편미분 기호입니다. 편미분. 변수가 2개 이상일 때의 미분을 편미분이라 해서 라운드라고 읽습니다. 자, 이럴 때 이 나블라와 전개의 이 나블라와 이 벡터와의 내적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적, 도트라는 내적. 즉 다이버전스 2라 해서 이게 벡터의 발산이 나오거든요. 이 벡터의 발산을 수학으로 쓰면은 미분연산자 나블라와 전개색 이 벡터 사이의 무엇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발산을 의미합니다. 벡터의 발산을 이렇게 내적으로 표현하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내적한다. 내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적하면 이거 곱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곱해줘.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 그러면 내적 구분해주면은 내적할 때는 i도 또 i만 1이고 ij, jk는 전부 다 0입니다. 내적에서요. 내적의 경우 기본 벡터의 내적에서 i 도트 i, j 도트 j, k 도트 k는 전부 다 얼마? 1이 됩니다. 얘들의 절대값은 1이고 코사인 0도가 되거든요. 0도가 되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0도이기 때문에 코사인 0도 1이 되기 때문에 1이 됩니다. 그러면 i 도트 j라든가 또는 j 도트 k라든가 또는 k 도트 i는 전부 다 얼마이다. 얘들은 뭐 바뀌었든 다 똑같습니다. 얘들은 전부 다 0이 되거든요. 이래서 우리는 내적으로 하면 금방 답을 산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ii만 1이 되죠. jj만 1, kk만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i, kk 전부 다 1이 되어서 라운드 x의 라운드 ex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ex. 즉 전개식의 x분은 x로 미분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0이 됐고 이것도 0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 0, jj만 1이 됐죠. 그래서 얘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ey가 됐죠. y 성분은 y로 미분해 준다는 뜻입니다. k, 얘 곱하기 0, 얘도 0, kk만 1이 되거든요. 그래서 라운드 z분의 라운드 ez라. 전개식이 z성분은 z로 편미분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 2, 즉 나블라 도트 2는 무엇이 된다? 이렇게 수학으로 표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벡터의 발산 현상을 수학으로 표현하는 요령이죠. 자,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무엇이 된다? 1번이 되겠네요. x성분은 x로 미분, y성분은 y로 미분, z성분은 각각 z로 미분해 주는 것. 보기도 찾으면 1번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18번 보시겠습니다. 대기 중에 두 전극 사이에 어떤 점의 전개의 세기가 E = 3.5 V/cm이면 이고 지면의 도전율 K가 10의 -4승 ohm/m일 때 이 점에서의 전류 밀도는 이렇게 물었네요. 전류 밀도를 구해라. 우리 전개와 도전율과 전류 밀도 사이의 관계를 보시는데요. 이런 간단하게 이렇게 유의하시면 좀 좋습니다. 그런 페인판 콘덴서가 있다. 간격이 Lm이고 면적이 Sm의 제곱인 이런 금속판이 있고 면적이 Sm의 제곱이죠. 이게 어떤 유전체가 채워져 있다. 유전체 채워져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페인판에 페인판 사이에 V볼트의 전위체를 가해주면은 V볼트의 전위체를 가해주면 여기에 전류가 있거든요.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 한번 크기를 한번 산출해 볼까요? 우선 이런 페인판에 고유장이 로이고 도전율이 K다. 이럴 때 이 저항의 저항값은 얼마이다? 이 유전체 내부의 저항값은 고유저항 곱하기 단면적분의 길이 Lm가 바로 저항값이 됩니다.
요 고유장의 역수를 뭐라고 쓸 수 있다? 도전율 K 곱하기 S분의 L가 되죠. 그럼 이런 평판 사이에 V볼트의 전위차가 있을 때 이 내부에 전개색 2가 있거든요. 평판 사이에 전개색 2는 무엇이 됩니까? 전개색 2는 언제나 D분의 V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 평판 사이에 전위차를 볼 수 있거든요. 전위차 V는 무엇이 된다? 전위차 V는 2D가 되겠죠. 전개색이 2에다가 간격 L미터 보여주면은 이것이 간격이 L미터이면은 전위차 V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라. 그럼 전류는 이렇게 되죠. 전류 I 값은 오미 법칙에서 R분의 전위차 V가 되겠습니다. R은 도전율 K 단면적 S분의 길이 L가 됐죠. 전위차는 전개색 2 곱하기 간격 L가 됩니다. 이래서 여기에 L과 L을 소거시킬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비행판 유전체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하면은 도전율 K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전개색 2 곱하기 면적 S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네요. 따라서 이 비행판에 흐르는 전류 밀도는 어떻게 되는가? 전류 밀도를 I로도 쓰고 또는 J로도 씁니다. 의미는 전류의 수를 면적으로 나눠준 게 전류 밀도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암페어 퍼 미터의 지구비 전류 밀도입니다. 따라서 전류 밀도 I는 무엇이 된다? 전류 DS 면적으로서 전류 I를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를 S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S로 나눠주니까 무엇이 됩니까? 도전율 K 곱하기 전개색이 2가 바로 무엇이 된다? 전류 밀도가 되겠죠? 단위도 보시면은 도전율의 단위는 옴 미터분의 1이 도전율의 단위입니다. 전개색의 단위는 볼트 퍼 메타이거든요. 그래서 단위를 보아도 볼트를 암페어로 나눠주니까 볼트를 옴으로 나눠주니까 암페어가 됐고 메타미터로 나눠주니까 암페어 퍼 메타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전류 밀도의 단위가 딱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주어진 값을 그대로 대입시켜주면 되겠죠. 도전율은 얼마로 주어지냐면은 10의 4승으로 줄여졌습니다.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줄여졌죠. 마이너스 4승 모 퍼 메타 5m분의 1이 된 것입니다. 전개의 세기는 3.5 볼트 퍼 센티미터이네요. 그러면 3.5 볼트 퍼 센티미터이니까 센티미터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고 위로 오니까 10의 2승이 되겠습니다. 2승.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3.5 곱하기 10의 2승이 해주니까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단위 암페어 퍼 미터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류 밀도이다. 점에서의 전류 밀도는 3.5가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